안녕하세요. 세무실무자 텍스 마드레입니다. 오늘은 이제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가 무슨 말인지에 대한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세법상으로 봤을 때 나라에서는 두 가지로 우리 소득을 구별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수익이에요. 수익은 뭐냐면 사업자로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의 매출이 10억이야. 그럼 이거는 수익금액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매출이 10억인데 내가 직원들 월급 다 주고 나 남는 돈이 한 1억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면은 그 사장님의 소득 금액은 1억입니다. 이렇게 매출은 수익, 그리고 번 거는 소득, 그리고 그 이름이 소득 금액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월급을 받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월급도 받고 거기서 남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하냐면, 실제로 근로자는 사실 총급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총과세급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이게 세법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쓰고 남는 돈, 그죠? 그게 소득금액. 그래서 이게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하고,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안 되면 이분들은 이제 사실은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긴 했지만 혼자서 생활을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양가족 봉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소득금액 1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앞에 수익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그죠? 내가 세전으로 받을 금액 중에서 비과세를 빼고 나머지 금액, 과세 금액이 500만 원이 넘으면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그냥 세무서에서 정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유리지갑이라고 해서, 사업자 같은 경우는 매출이 만약에 10억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1억이 남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억이 남을 수도 있고, 이렇게 소득은 장부를 해서 계산해서 들어가는데,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무조건 과세급여가 얼마다라고 하면은 세무서에서 소득 금액을 그냥 공지를 딱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계산 방식이 있긴 하거든요. 계산 방식을 엄밀히 따지면은 원래는 근로소득은 333만 원 정도가 돼야지 이제 100만 원이 되는데, 이제 나라에서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는 500만 원까지는 이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사람처럼 부양가족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좀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소득 같은 경우 매출을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득 금액 자체를 지금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양가족 대상이 안 되는지는 사실 5월 달에 봐야지 알 수 있는데, 이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근로자들의 소득을 딱 정해놓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홈택스에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소득 금액에서 근로소득이 500만 원이 넘어가면 그 사람들은 소득공제 초과 100만 원이 초과됐다고 해서 Y라고 해서 간소화 서비스에 뜨게 만들어졌죠. 이번에 이제 이게 처음 생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Y라고 뜬 사람들은 무조건 부양가족에서 넣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제 회사에서 급여를 얼마를 받았는지는 언제 그걸 볼 수 있냐면은, 1월에서 6월 달 거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회사에서 이제 간이지급 명세서라는 거를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7월에서 12월 달 거는 1월 달에 회사에서 간이지급 명세서라는 거를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면은 그 제출한 금액이 과세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500만 원이 1년에 넘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상반기에 1월에서 6월 달에 이미 500만 원이 넘은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해서 이제 간소화 서비스에 제출이 됐는데, 7월에서 12월 달 거는 사실 우리가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에서 이제 20일 사이에 열리고,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는 기간은 1월 31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회가 안 됐었거든요. 지금 들어가 보니까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한 회사들 거는 1년치게 다 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료는 1월 15일에 냈지만 아마 연말정산은 대부분 지금 이 시기에 확정을 짓는 일들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좀 아리까리해서 일은 하기는 했는데 소득에 Y가 안 떠서 넣는 분들이 아마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많이 물어보면은
홈택스 자료를 이제 맹신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홈택스에도 보면은 이 자료는 참고 자료로만 쓰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세법적인 용어 같은 게 어렵거나 하면은 우선은 홈택스가 준 자료가 맞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 자료에는 하반기 자료는 안 들어가 있다는 거를 이제 명심해 주시고 지금 들어가서 간이지급명세서를 확인을 하면은 내 소득이 다 드러나니까 적어도 근로소득이 500만 원이 넘는 사람들은 이번에 부양가족에서 빠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00만 원을 연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 달에 한 41만 원? 그 정도를 만약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면 부양가족으로 빠지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근로자로서 4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면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보다는 아마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경우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는 제 생각에는 작년에 일을 했는데 좀 일을 하다가 쉬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전체 금액이 500만 원이 넘는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에서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소득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여러분들 부양가족 많이 넣어서 추징 당하시지 마시고 내가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홈택스 통해서 확인하시고 꼭 소득을 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